안녕하세요. 운코치의 타로 상담소의 운코치입니다. 자, 오늘의 타로 상담 주제는 8월 운세입니다. 이제 8월 초기도 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좀 내가 어떤 운으로 흘러갈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8월 운세를 주제로 상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늘 그렇듯이 뽑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카테고리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8월 운 하면은 카드가 정보를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계, 금전, 진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고민을 만들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상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달에 돈이 잘 벌릴까요? 이런 느낌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금전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이 8월에 어떻게 풀려갈까요?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타로 카드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카드를 뽑기 전에 첫 번째로 관계, 금전, 진로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고민을, 질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신경 쓰시면서 카드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운 코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상 끝에는 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코멘트 남겨놨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코치의 타로 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들 운 좋은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타로 상담 주제는 8월의 운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세를 보고 싶은지 운의 영역을 정하셔야 되고요. 8월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풀릴까요? 요거는 타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4장의 카드를 뽑을 거예요. 3장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카드와 그리고 1장의 조언 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카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장의 카드 중에서 나의 8월 운세 흐름을 가장 잘 알려줄 것 같은 카드를 뽑아주세요. 자,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요 행맨 카드가 나왔어요. 행맨 카드는 좀 버티고 있는 상황, 편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편안하지 않음에도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고집스러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의 머리가 약간 밝게 빛나는 것이 보여져요.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 회화 같은 거 보면은 성인들의 머리에 이렇게 뒤에 빛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사람도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뭔가를 깨달았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고 머리에서 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기다리는 과정에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8월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렇게 뭔가 명쾌한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카드의 색깔로서 흐름을 보는데 어떤 밝고 편안하고 좀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좀 뿌옇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카드의 배경들 혹은 회색깔의 카드의 배경들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어떤 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이유를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버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라서 기약 없는 기다림 같은 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의 반전이라든지 변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어떤 주변 환경
환경, 그리고 이게 앞으로 들어올 흐름이라고 볼 때 사실은 주변 환경이나 흐름이 나를 좀 받쳐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드의 어떤 기세 같은 걸로 보았을 때 나의 힘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주변 상황의 도움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올 흐름에서 내가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공고해지고 내가 이 상황을 면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 힘은 나로부터 온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 카드는 나무의 3번 카드. 나무의 3번 카드는 내가 갈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옵션 중에서 이미 나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정했고요. 근데 마음을 정한 옵션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담보한다거나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냥 왜냐면 이거는 나의 마음과 생각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 어렴풋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닌 상황이지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좀 걸어야 될 여정이 결코 짧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지금 주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시키는 건 없어요. 이제 그것들이 한 두세 가지의 옵션으로서 이미 어떻게 좀 좁혀진 상태고 어떤 최소한의 상황은 구축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변 상황이 나를 뭐 혼란스럽게 한다라든지 나를 헷갈리게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끌고 가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면 주변의 상황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주변 상황이 나를 이렇게 끌어가 주는 것도 그 흐름에 내가 밀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주변의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제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올 흐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좀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맨은 이미 머리로는 계산이 끝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돼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칼을 휘둘러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그걸 실행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아직 실행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준비 단계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흐름에서 그 주도권을 내가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놓친 걸 내가 알면 되는데, 기획이라든지 어떤 머리로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무 영역에서의 내가 어떤 포인트를 놓쳐버렸을 때 그걸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카드의 조합은 그런 거를 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7번 카드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 칼자루를 쥐고 있는가? 쥐고 있지 못합니다. 칼날을 쥐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나의 시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쥐고 있는 칼과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고 묘하게 들뜬 발걸음, 뒤를 보고 있는 상황들, 그냥 딱 봐도 약간 좀 위험해 보이죠. 안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카드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나의 고집이 내가 너무 기다려서 막상 내가 뭔가를 실행하게 되는 단계에서 주도권을 잃는 상황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될 행보,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서의 3개의 나무가 7개의 칼이 됐다. 이제 흐름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실제로 나에게 들어오는 흐름들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좀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조언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칼 카드입니다. 칼에 이제 6번 카드, 7번 카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칼의 6번이나 7번이 상징하는 것들은 칼의 여정에서 중후반부에 있을 때 나의 판단 미스, 나의 판단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서 오는 약간의 힘듦, 내가 한 결정들이 이제 수가 충분히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내 결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좀 의미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카드가 좀 이렇게 붙는 것들 여기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흐름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판단이 섰고
의지와 액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게 그 흐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일 내가 소풍을 가는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태풍이 와요. 그럼 비는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지, 태풍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태풍이 안 왔을 때를 계속 힘차게 준비하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판단인 거죠. 흐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준비를 안 하는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완고함이라는 카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완고함과 관성이 같이 만났을 때 내가 오는 흐름이 내 예상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8월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시도하고자 하면은 저는 좀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액션을 했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의 어떤 도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관계에 있어서 그게 새로운 관계나 기존의 관계나 8월은 좀 기다리는 한 달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게 편하실 거예요. 나 뭔가 좀 막 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 상황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액션을 취하거나 기존 흐름에 거스르는, 기존 흐름과는 다른 새로운 흐름을 만들지 마시고 8월은 좀 기다리는 상황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게 있겠고요. 진로로 봤을 때는 내가 답답한 마음이 들죠. 왜냐면 진로라고 하는 거는 이직을 한다라든지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새로운 학교에 들어간다라든지 등등 다양한 진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결론은 여전히 같습니다. 일단 버티시는 것이 중요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뭔가를 하지 말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이 기간 동안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금전과 관련해서도 이 카드들의 조합이 나에게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큰 손해를 가져다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득과 손해로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된다면 손해로 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다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지금을 유지하는 거 좀 기다려라.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집착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면 그게 정말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주변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집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마치고요. 해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가 지금 이 상황과 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카드고요. 이 카드는 지금 이 상황과 관련된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앞으로의 올 흐름,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요거는 조언점을 의미를 하는데,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별 카드, 달 카드, 해 카드, 그러니까 비슷한 세 가지의 카드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조금씩 상징하는 것들이 달라요.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짝인다는 특성이 있어요. 반짝인다는 건 뭐냐면 유지한다라기보다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되게 밝지만 없어질 수 있고 순간적인 좀 폭발력, 팍 반짝거리는 이제 그런 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그 다음에 끌리는 매력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카드에서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의미를 하는데 이 정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병에서 이렇게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그러니까 물을 떠가지고 물이 이렇게 옮겨지기도 하고 되게 다이나믹한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했을 때 약간 초장의 느낌이 좀 있고 이제 시작된 상황이고 아직 변화의 폭도 있는 상황이고 뭔가 귀결됐고 결론 지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변동성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다 본인의 질문이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상황에서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황이 변동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는 알고 가셔야 된다. 주변 또 다른 카드들 같이 보게 되면은 퀸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칼의 여왕 카드라고 했을 때 칼의 여왕 카드는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었다. 좋은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각이 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실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어떤 합리성과 감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눠서 둘 중에 어디에 좀 기대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약간 정서적인 부분에 좀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칼 같다라고 했을 때 T냐 F냐라고 하면 약간 T를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여왕의 칼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F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칼이라는 카드를 봤을 때 일견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단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단이 꼭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지는 않아요. 때로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판단이 어떤 좋은 결과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왕의 칼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 그걸로써 좋은 판단을 내리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주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있다. 그래서 주변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으로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 주변의 상황의 이야기와 조언이 나에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좋은 귀인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새로운 좋은 귀인이 나와서 이 상황을 타개해준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상황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 심리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흐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8월 한 달 동안에 좀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했을 때 사실 8월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무에 9번 카드가 나왔는데 그냥 카드만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프고 이제 이 나무 하나하나가 뭐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어쨌든 해결해야 될 어떤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미 좀 오랫동안 이게 막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한 달 안에 깔끔하게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8월 안에 뭐든지 다 끝내버리려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런 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8월이 지나고 뭐 여름이 지나고 뭐 가을이 되고 3에서 6개월 정도를 봤을 때 조만간 변화의 시기가 있어요. 자, 이 스타 카드가 변화한다는 건 뭐냐면 뭐 선이나 문으로 변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변동성의 시기를 지나서 중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시기인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한 번에 깔끔하게 이번 달 안에 뭔가가 딱 해결이 돼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해결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겠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일들, 그러니까 내가 미루어뒀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이것들을 잘 해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럼 나는 어디에 의지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주변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나름대로 괜찮은 판단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흐름에 내가 기대기에는 그렇게 흐름이 내한테 유리하다든지 내 속 시원하게 좀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 의지하기에는 아직은 내가 조금 더 디벨롭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나의 좀 주변의 요소들에 의지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퀸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언 카드에서 여전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 상황에 의지하고 내가 기댔을 때 내가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서 조언 카드를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퀸이라는 카드가 상징하는 것들은 좀 나를 품어주는 것, 나를 도와주는 것, 안정시켜주는 것, 나에게 베이스 캠프를 차려주는 것, 나를 막 떠밀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통해서 좋은 성과
효과를 이룬다기보다는 내가 좀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거기서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소즈의 여왕이나 펜타클의 여왕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실성이 담보가 돼요. 우리가 치우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드리거든요. 중도라는 개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우치는 것보다는 균형적인 게 좋아요. 그것은 사주 명리학에서도 그렇고요. 불교 철학에서도 그렇고요. 이 퀸과 소즈, 퀸과 펜타클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쏠린다기보다는 균형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칼은 실행과 결정, 동전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 물질적인 결과물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지고 8월의 상황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나의 답답함은 변동성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아직 풀려야 될 것들이 많은 것에서 좀 그 답답함이 오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럼 그 답답함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요. 조만간에 풀린다라고 카드에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스타의 상황 변동이 있고 변덕이 있고 아직 내 중심이 세워지지 않고 유동적인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을 좀 타개하는 것에 나의 스타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내가 스타의 상태를 타개하는 것이 이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관계금전질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관계로 쳤을 때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에서는 아직 내가 그 새로운 관계를 확신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아직 내가 타이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을 거예요. 재밌다라는 게 뭐냐면 이 스타라는 카드가 가지는 특징이 뭔가 되게 무겁다라든지 되게 진중하다라든지 이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좀 알 수 없어서 재밌게 썸을 탈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흐름적으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뭔가 내가 되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요번 한 달 동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 관계라고 한다면 관계에서 쌓아놓은 관계적인 부채를 해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 부채를 해결하고 나면은 이 관계의 다음 실마리가 풀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게끔 주변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관계적인 부채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 내 주변의 상황에서 도움을 잘 받아서 8월 한 달 동안은 그것을 잘 해결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카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이 확신이 있다라고 해도 혹은 주변의 상황이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내 흐름이 오지 않으면은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흐름적인 부분에서 지금 좀 약세가 있기 때문에 8월에서는 흐름적으로 좀 잘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진로를 뻗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이직이라고 한다든지 취직이라고 한다든지 새로운 학교에 간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실력을 좀 잘 쌓으면 실력을 쌓기 위해서 주변에서 서포트 해주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아직 성장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나서 흐름에 기대서 지원을 한다라든지 혹은 결과를 기다린다라든지 8월에는 뭔가의 액션을 취하시기보다는 본인의 내실을 갈고 닦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금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금전에서도 흐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것들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스타 카드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나 기세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충분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말미암아 어떤 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기세적인 부분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흐름에서 이제 이 카드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거는 가진 것보다 펼쳐지지 않는 것들의 어떤 그 상황을 카드로서 볼 수가 있거든요. 8월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퀸이 나왔어요. 킹 오브 소즈라고 한다면은 이 결단이 실행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퀸은 또 그런 에너지는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렇게 조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아직 실행하고
내가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8월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드려봤고 이 해석이 좀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 제가 추가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가 지금 이 상황에 관련된 나를 설명해 주는 카드고요. 자, 이 카드는 나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카드,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올 흐름에 대한 카드고요. 그 다음에 조언 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고민하시는 상황이 좀 마음고생, 심적인 고생이 느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로 카드에는 사실 좋은 카드, 나쁜 카드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카드, 원치 않는 카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꼭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를 꼭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힘듦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힘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로 카드는 정말 흐름을 보는 것이고, 그 흐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알므로써 나오는 그 힘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서론이 좀 긴 이유는 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자체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칼의 10번 카드라고 하는 거는 이 칼들이 지금 다 나에게 꽂혀 있어요. 칼이 꽂혀 있는 거는 당연히 유쾌한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등에 칼이 이렇게 꽂혀 있고, 이 칼들은 근데 그냥 어디서 날아온 칼들은 아니에요. 이 칼의 여정에서 봤을 때 칼의 마지막 여정은 내가 행한 실행과 판단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결과로서 미쳐지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제는 내가 수확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내가 했던 액션들에 대해서 내가 회고해야 되는 상황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칼들 하나하나를 마주 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회고가 끝나는 시점이 나의 운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10이라는 숫자가 갖는 특징이기 때문에 10번 카드는 이제 이 흐름이 끝났다. 그리고 회고를 꼭 해야 되고, 그 회고에서 오는 어떤 알아차림이나 인사이트들이 내 다음의 행보를 결정할 수 있다. 좀 밝은 면을 보자면 이제는 끝났다. 나의 그 힘든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왔다. 조금만만 더 버티면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이제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습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회고는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질 것만 건지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수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여기서 계속 앉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 제가 자꾸 이 상황이 끝났고 다음 스텝에 대해서 고민하냐라고 했을 때 데스카드와 관련해서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스카드도 이제 죽음으로 상징되는 어떤 것인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벌어질 일이라서 벌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내가 뭔가를 막 해서 넘어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카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데스라고 하는 어떤 그 종점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카드의 이 말미에 보시면 이 떠오르는 태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이 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오히려 빨리 찾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도 내가 느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오히려 미련을 좀 없애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는 이 상황이 충분히 잘 풀려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줬을 때, 사실 그럴 때는
이 카드가 만약에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다소 헛된 희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희망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흐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 컵에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컵의 8번 카드도 떠나가는 의미를 카드에서 담고 있거든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해놓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등지고 가고 있는 이 컵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쌓여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뭘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떠나가야 돼서 떠나가고요. 이 떠나가는 감정에서의 약간의 후련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련과 후련함이 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더 미래의 시점이고 이것이 조금 더 현재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라든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나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단 등에 꽂힌 칼을 빼는 거예요. 그 칼을 뽑아내는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했던 실행과 어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 칼들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조언 카드에 이 선 카드가 나왔어요. 선 카드를 뭐 어디에 붙여놓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붙여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선 카드가 가지는 의미는 음과 양이라고 했을 때 해는 양의 상징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떠오르는 것, 커지는 것, 넓어지는 것, 커지는 것,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이 10번 카드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끝나고 자, 새로운 해가 뜬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로운 해가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카드 역시도 의미하는 것은 이제 지금 내가 처한 이 고민의 상황은 끝났다고 봐야 된다. 이게 계속 뭔가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끝났다고 봐야 된다. 다음에 뭐가 올지를 봐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강화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해가 지고 동이 틀 겁니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이클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해가 지고 다음 것이 오는데 그 다음 것이 지금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내가 더 도움이 되고 내가 조금 더 힘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을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이 나한테 있어서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주변 상황이 나에게 되게 좀 매몰차고 차갑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추스리는 흐름은 앞으로 좀 오는 것이고 미래에 내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내가 그런 느낌을 좀 못 받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조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되게 힘들고 처리해야 되는데 주변 상황이 나를 감정적으로 보듬어 준다는 느낌보다는 서슬퍼런 칼이 막 목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건데, 주변 상황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내 편이냐 아니냐라고 하면은 내 편이 맞습니다. 나를 그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서포트해주는 느낌이 아니라고 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겪어야 될 힘듦이나 아픔을 그걸 느껴야 돼서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한테 성장이라든지 다음 스텝에서의 나아감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너무 부정할 필요도 없고 서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잘 받아들여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이라고 하는 카드가 사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여름 너무 덥잖아요. 내가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든 내가 덥다고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여름에는 항상 해는 반짝반짝 뜨겁게 빛납니다. 그래서 이 선과 데스라고 하는 것들은 가지고 있는 카드의 기세나 에너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주변 상황이 내가 버틸 수 있는 것보다 조금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이겨내는 것들, 이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를 빨리 추슬러야 돼요. 나를 빨리 추슬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8월 한 달의 운세 차원에서 이 카드를 좀 해석을 해보면 나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 조금은 마음 후련하게 떠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으로 8월 한 달을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보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좀 봤을 때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더 이상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기보다는 아마 기존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지 않을까. 어떻게든 좀 불씨를 살려보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 불을 끄게 하는 상황밖에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아주 조금의 불씨만 남아있는데 이거를 피울 수 있는 바람이라기보다는 꺼버리는 바람. 내가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라든지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이 관계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가 돼야 다음 관계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의 다음 스텝이 이제 풀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고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조언까지 조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로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이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직을 이제는 하셔도 되는 상황이다. 이제 내가 버틸 만큼 충분히 버텼기 때문에 내가 이직해 살 수 있는 상황이고, 취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취업에 좀 강조를 둔다기보다는 아직 내가 준비가 된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취직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제 취직을 충분히 준비해 나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취직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준비를 조금 더 해보셔야 된다.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실의 벽이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세운 전략을 다다듬는다기보다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진짜 답답한 상황이 맞고, 지금 여기서의 어떤 액션, 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 모르지만 좀 써본다면은 장이 연속되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 장은 끝난 것 같습니다. 끝나고 다음 장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장에 대해서 해볼 만큼 다 해보셨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셨고, 나의 노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 또 금전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고 넘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을 좀 도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 해석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해석이 좀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8월 운세를 주제로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카메라가 과열이 돼가지고 지금 몇 번째 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운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타로도 있고 사주, 주역, 자미두수, 점성술, 신점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 미래를 알고자 삶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들어보는 이제 그런 다양한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운명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운명학이라는 거는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운과 명,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운은 흘러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명은 정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사주 타로 보통 묶어서 많이 보시는데, 사주는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 거고 원래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주는 4개의 기둥이고 생년월일시 4가지를 하나의 기둥으로 봐서, 그래서 여기서 천간과 지지의 글자가 2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4개의 기둥, 8개의 글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가지고 명리, 그러니까 이 명의 이치를 보는 학문이다, 그래가지고 사주명리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운리학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주는 사실 명에 대해서 보는 건데,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 사주와 팔자가 내 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명을 결정하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또 연월일시의 글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글자들의 조합이라든지 상성을 가지고 음양오행을 통해서 우리가 운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팔자도막 못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자도막 못한다는 거는 약간 결정론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결정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글자들의 어떤 조합으로 해서 이것이 쭉 정해져 있고 그 명을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균형을 가지고 잘 대응하는 것이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명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정해짐 안에서의 움직임 을 내가 어떻게 행보를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타로 카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타로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카드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드를 뽑아보고 카드를 잘 뽑으셨다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타로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 유사한 어떤 방향성으로 카드가 나오는 경험들을 이제 몇 번 하시고 나면은 타로를 통해서 내 운을 점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타로는 이론적으로는 정해지는 특성이 없어요. 타로 카드는 뭐 10년 전 과거라든지 뭐 20년 후의 미래, 보통 이런 거를 보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가까운 미래를 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내 인생을 한 10년 단위로 생각해 본다고 해볼게요. 사주에서도 대운이라고 하죠. 10년 전이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10년이 있고 앞으로의 10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이나 올해나 대운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현재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초 단위로 생각하면은 뭐 3초 전은 과거고 지금 3초 뒤는 미래니까, 그러면 내가 카드를 뽑는 순간에 카드를 뽑는 3초가 걸렸다면은 이미 그거는 현재가 아니라 내가 이미 미래에 와 있는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뇌과학에서는 타임 도메인, 그러니까 한 시간의 현재의 단위를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면 우리 뇌가 하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구성하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 해마가 기록이 되는데 15분에서 20분. 그래서 20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간다. 뭐 이제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는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고, 타로 카드의 세계관에서는 계속 우리는 흘러가고 바뀌고 변화하는데 그 순간을 살짝 들여다봄으로써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내가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운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합쳐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 속에서 운을 찾느냐, 운을 통해 명을 바라보냐, 상보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이해를 하셔야, 내가 운을 봐야 될 때는 운을 보셔야 되고요, 내가 명을 봐야 될 때는 명을 봐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연말 연초에 앞으로 이제 내년에 운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뭐 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 명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보통 사주를 많이 보시고 뭐 토정비결 옛날에는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안,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고 이 상황에서 이것이 어떻게 풀려갈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 미래를 잠깐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사실 타로 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물론 사주로도 가능합니다. 사주 명리학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범용적이에요. 왜냐면은 뭐 명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운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뭐 나중에 미래도 볼 수 있고 가까운 미래도 볼 수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도 있고 나의 전체적인 분석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사주 명리학이 좀 많이 유행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타로를 하는 입장에서 또 타로가 갖는 타로만의 차별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딱 그 순간에 내가 집중만 잘하고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만 명확하면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거든요. 어쨌든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큰 틀이긴 하지만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순간에 감응되는 그 감응성을 가지고서 엄청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또 타로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타로를 이렇게 보세요, 뭐 저렇게 보세요, 뭐 타로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가 타로는 아는 만큼 보여서 그래요. 타로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돌아가는 걸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원리 속에서 움직이는지 알면 알수록 더 정확한 점괘가 나오고 더 잘 카드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궁금한지 모르면 사실은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너럴 리딩을 잘 이용하시라고 이 타로와 관련된 부가적인 내용들을 영상 뒤에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